두라섬 형제의 꿈의 항해. 여수에서 통통배를 타고 25분 정도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작은 섬. 이곳 두라섬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해도 떠오르지 않는 이른 새벽부터 아궁이 앞에 앉은 할머니. 혹여나 손자들이 추울까 연신 땔감을 넣고 불씨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할머니의 고난잠을 뒤로하게 하는 또 하나, 바로 도시락 싸는 일입니다. 펜톤 4개 쌉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손길을 분주하게 만드는 이들은 다름 아닌 5씩이나 되는 손자들. 할머니 도와줄 거 없어요? 계속 펜톤 싸려고. 맞손자 천민이가 할머니의 도시락 싸는 일을 돕습니다. 추운 날씨에 할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늦잠도 잘 수 없다는 속 깊은 손자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무엇보다 물이 귀한 두라섬.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도시락을 싸야 하고 빗물까지 받아 써야 합니다. 오슈역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수를 하지 않는 찬민이의 집. 그 흔한 보일러도 욕실도 따로 없고 지금까지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세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로 따지면 찬민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찬혁 일어나. 야 일어나. 동생들을 깨우는 것도 맞은 찬민이의 목. 시원아 시원아 시원아. 석 달 전만 해도 찬민이의 가족은 할머니와 동생 찬혁이 세 식구뿐이었습니다. 저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세수해. 가서. 그런데 섬에서 집배원으로 일하시는 큰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3명의 사촌들까지 할머니가 보살피게 됐죠. 오늘은 민호, 네가 바빠. 얼른 먹고 가. 할머니 좀 어저께. 사실 찬민이와 동생 찬혁이도 처음부터 이곳 두라섬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건 아닙니다. 밥 주시게. 돈을 못 댕기. 25세 젊은 나이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엄마 혼자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게 되자 5년 전부터 할머니 손에 길러지게 된 형제. 역 자석이 잊어버린 게 자석 잃고 며느리 잃고 뭔 소원이라고 뭐 있어. 한 개도 소원도 없어. 제일로 지그잔 잘 커갖고 바른 길로 걸어서 잘 커갖고 잘 되라는 것뿐이나 소원이 없네요. 어머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는 낙이라면 그저 건강하고 사이좋게 커가는 손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5 아이 모두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두라 분교에 다닙니다. 오늘 수업엔 시온이까지 참여했네요.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이렇게 형들을 따라 다니기가 일쑤. 옆집 숟가락 숲까지 알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내는 마을이다 보니 이런 일로 불편해하는 선생님도 친구도 없습니다. 데서 춤춘 거 알지?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춤을 췄잖아. 특히 이곳 학교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찬혁은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전교생 21명인 두라 분교. 5, 6학년은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친구들이 수업에 영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요. 난로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고구마 때문이군요. 결국 장갑을 끼시는 선생님. 이거 일주일째 굽거든요. 이제 만져만 봐도 알겠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느새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로 가득한 교실. 이렇다 할 간식거리가 없는 곳이다 보니 겨울철 고구마는 이곳 두라섬 아이들에게 최고의 별식이 됩니다. 뜨거운 구운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먹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게 되는데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더욱이 지난 1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신 고구마인 만큼 찬미는 더욱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동네 아이들이 부둣가에 모였습니다. 낚시꾼들이 남기고 간 새우를 열심히 바늘에 끼우는 찬혁이. 이곳 두라섬의 또 하나의 별미, 학꽁치를 잡기 위해서죠. 저 벌써 잡았죠? 잘 낙죠?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마탕답게 찬민이가 제일 먼저 학꽁치를 낚아 올리는데요. 자나가, 잘 잡혀요? 네. 12월부터 2월까지가 영양도 풍부하고 제일 맛있다는 학꽁치. 여자아이들까지 키보다 더 긴 낚싯대를 들고 꽁치잡이에 나선 걸 보니 두라섬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프로 낚시꾼이 되나 봅니다. 우리 빨리 회 썰어 먹어요. 죽으면 맛없어요. 죽으면 맛없어요? 네, 싱싱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빨리 회 썰어 먹어요. 아이들의 낚싯바늘에 연신 은빛 꽁치들이 걸려드는 사이 동생 찬혁인 바위틈에 숨어있는 개 수색의 행청인데요. 이렇게 놀다 보면 2-3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뭐야 그거? 가지. 진짜? 학꽁치는 성질이 급해 되도록이면 죽기 전에 빨리 먹어야 제맛이래요. 특히 등뼈를 발라내는 것이 관건. 칼등을 두들겨 납작하게 패야 쉽게 발라진대요. 큰 칼이 있어야 되는데. 병! 어디 갔지? 병을 씻으러 가. 지금 한 개 뜯어먹고. 직접 회를 뜨고 난 뒤 집에서 마련해온 초고추장에 꽁치를 찍어 먹는 아이들. 맞아. 찬민이도 얼른 한 입에 넣어보는데요. 오빠 맛있는가? 세로라면 잘 들어가는데? 오빠! 안 들어가. 응, 맛있다. 세로라면 들어가,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처음엔 쫄깃쫄깃하다가 입에 넣고 얼마 있지 않아 사르르 녹아버리는 꽁치회. 특히 매콤새콤한 초고추장에 찍어 먹다 보면 어느새 입안 가득 향긋한 바다 내음이 퍼집니다. 뭐? 역시 찬민이 동생부터 챙기는데요. 아니야, 거기를 그렇게 굽지 마. 나 아니야, 안 들어. 찬혁인 몇 마리 고기를 남겨뒀습니다. 하나가 네? 고기 잡은 거 네. 집으로 갖고 갈 거예요? 네. 네. 우리 할머니들이게요. 이렇게 아이들은 언제나 집에 계신 할머니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꽁치를 건네고 아이들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겨우내 쓸 나무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불 켤 때요. 이거 찾아. 그렇지? 대부분의 땔감들은 동네 청년의 아저씨들이 대신해주지만 마른 소나무 가지나 잎과 같이 불을 옮겨 붙을 때 쓰는 불쏘시개를 마련해 두는 건 5 아이들의 목. 허리가 편찮으신 할머니 대신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잡아. 어쨌든 이제 흥어가 탔잖아. 내가 뭐하니까. 6살 시온이도 이제 제법 일꾼 티가 납니다. 목표를 채우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한아름 둘러매고 집으로 들어서는데요. 아이고 내 사랑이 아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연이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나뭇가지를 집까지 끌고 들어오는데요. 어린 손자들의 모습에 할머니는 살맛을 느낀답니다. 도와드리고 그런 게 좋지. 기쁘고 반갑고 해가 꼬는 걸 보면 고맙고 돈 벌이러 가는 건 아직 안 보고 죽어야 건데. 착한 손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민이네 김장하는 날. 감자랑 양 갖다 줘. 약간 더 데려갖고. 할머니가 오늘을 위해 지난 1년 텃밭에서 손수 키운 배추로 담그는 김치. 젓갈은 물론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 역시 100% 무공해 할머니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찬민이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파라도 씻어볼 요량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일 년 동안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김치를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까지 드는 찬민이. 맛있는 김장김치 하나만 있어도 올겨울 든든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물은 안 생기거든. 드디어 시식을 할 시간. 찬민이가 먼저 간을 보는데요. 역시 할머니 손맛은 알아줘야 합니다. 김장김치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이 제맛. 좀만 잘라줘. 어? 찬민이는 할머니부터 챙깁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간이 딱 나고. 사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김치만큼 고마운 반찬도 없습니다. 때문에 할머니는 보통 넉넉하게 김장을 해두시는 편이죠. 역시 김장김치를 100% 즐기는 방법은 뜨끈뜨끈한 찐 고구마와 함께 먹는 것. 짜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삽, 곡괭이, 집에 있는 연장은 다 가지고 나와서 힘 자랑이라도 하듯 땅까지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깊어? 바로 김장김치를 땅에 묻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하면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김치가 쉬어지는 걸 늦출 수가 있다네요. 김장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이제 김장이랑
근데 나무랑 거의 다 해왔으니까 뿌듯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김치 가지면 맛있어. 애기들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지. 묻어놓고. 그렇게 두라섬의 겨울은 깊어갑니다. 실감에서 말. 일요일 아침 아이들이 함께 외출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말이죠. 여기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선착장.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배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진명아 왜 이렇게 배가 안 와요? 모르겠어요.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신기. 신기야. 감사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다 못한 아저씨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계획대로 읍내로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육지로 나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 전 노안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가끔 장터로 따라 나서곤 했는데 이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읍내에 도착한 아이들. 다음 배편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분주해지는데요. 와, 새로 들었다. 아이들이 멈춰선 곳은 한 잡화가게. 사실 오늘 이렇게 외출을 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요 색깔. 얼마예요? 응? 3,000원. 형 살까? 응. 살까? 보고? 할머니 목도리 살려면은 15,000원, 12,000원. 자, 3,000원. 맞지? 5 아이들이 함께 모은 저금통을 털어서 할머니의 예쁜 장갑과 목도리를 샀는데요. 그런데 시온이는 아까부터 계속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요. 이거 사고 싶어. 뭐 이거 돈 없다. 있잖아 이렇게. 딱 450원밖에 없는데 뭐 하나로 사줄. 결국 50원이 모자라 시온이의 소원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멘트가 어떻게 좋아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번 겨울날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구나 하면서. 먹고. 고맙습니다. 아 겨울인데 추우니까 그거 끼세요. 손쪽은 좀 목걸이 사갖고 왔냐? 조금이나마 젊게 사시라고 고른 빨간 목도리. 저녁인 할머니에게 직접 해드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혼자 손자들 키우시랴 차가운 물과 바람에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 이 장갑으로 할머니의 언 손이 조금이나마 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 힘이 고상하고 퀸 저기 있다니. 오래오래 사세요. 아냐, 참 남들을 봐서 오래오래 살게. 감사합니다. 두라섬 형제들의 꿈은 사랑하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할머니 얼굴에 깊게 핀 주름의 그늘에 웃음으로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바다와 약속 하나를 합니다. 찬혁이랑 나랑 같이 커서 할머니 클 때까지 살면
나랑 찬혁이랑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거예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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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